자, 우리 2차 형식 이제 오늘 마무리할 건데, 자, 한번 페이지 231쪽 요거 봅시다. 자, 우리 4번 내용. 이제 우리 2차 형식에 대해서 2차 형식이 이제 어떤 형태로 막 변형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막 곡선 나오는지, 그리고 막 곡선이 막 타원으로 나왔을 때 뭐 장축의 길이나 단축의 길이, 면적, 뭐 회전체 부피 막 이런 거 구했었죠. 자, 이제 그것까지 봤고, 그다음 우리 4번 볼게요. 자, 그래서 2차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 주축형으로 변형이었죠. 그래서 주축형으로 변형한다는 게 결국 회전시키는 거였잖아요. 회전. 맞죠? 그러니까 축을 이제 회전시켜가지고 우리 이해할 수 있고 곡선이 회전시켰다고 이해해도 되죠. 곡선을. 자, 그때 우리 뭘 구하는 상황이냐? 내용이. 자, 이 회전각을 구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회전이 됐으면은 그 회전된 만큼의 각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각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 회전된 각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2차 형식은 이게 회전각 구할 때는 우리 뭐 3차원짜리도 회전각 구할 수 있지만 3차원짜리는 회전각 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한 문제에서만 좀 나오고 그 다음 단원 선형 변화에서 좀 나오긴 해요. 아주 가끔씩. 자, 근데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 변수 두 개짜리 있죠. 그러니까 평면에서 회전되는 상황만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 평면에 서면은 변수가 x하고 y밖에 없죠. z 말고. 그래서 요거에 이제 혼합항에 우리 x, y 항을 소거하는 게 우리 뭐였어요? 주축형으로 변형이었지. 이 혼합항을 소거해 주는 게 주축형으로 변형이었다. 맞죠? 대각화를 이용해서 좀 했었죠. 그래서 우리 주축형으로의 변형은 무슨 행렬을 곱한다? 직교행렬을 곱하는 거였죠. 우리 직교행렬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요거를 우리 행렬으로 표현하면 그 행렬 A는 대각행렬이었지. 그 대칭행렬이었지. 대칭행렬은 직교 대각화 가능하니까 우리 직교 행렬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대각화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직교 행렬 P를 곱해서 변형이 된다는 거 좀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 시간 내용이야. 어떤 식이었냐면 X는 PY라는 식 기억나요? 요걸로 시작했었죠. 그치? 이게 X가 뭐였어요? 원래 좌표계. 그다음 Y가 이제 바뀐 좌표계였죠. 그치? 이게 원래 좌표계, 그 다음 바뀐 좌표계. 요거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은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 관계식 이해를 해야지만 요 내용 좀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우리 바꿔서 변형하는 건데, 자, 결국은 요걸로 회전되면은 일단은 이 기하학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결국은 이 P점, Y점이 X점으로 바뀌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회전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전은 뭐였어요, 우리? 방향이. 이게 반식의 방향이면 양의 방향이었죠. 맞아요? 요게 반식의 방향, 우리 양의 방향에서 각이 양수인 상황인 거야. 되죠? 회전 각이. 자, 그래서 y에서 x로 바뀌는데 이 식은 약간 특이하다. 그치? 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y가 뭔가 변환되는 느낌인 것 같죠? 맞아? y가 p라는 회전 행렬이랑 곱해져서 x로 바뀐 느낌이잖아. 맞아요? 근데 우린 뭐라 했어요? 이 x가 y로 바뀌는 거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점이 결국 x가 y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려면 뭔가 좀 p가 위치가 좀 반대로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 회전각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관계식은 이건데 그림은 이거니까 뭐를 회전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냐? 좌표 축을 회전한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x가 지금 y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축이 바뀌면은 이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졌다고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 y축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축 하나를 좀 더 도입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x라는 점에 대한 이 원래 축 있죠. 그러니까 이 이차 형식이 뭐 타원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뭐 타원의 축을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려질 거예요. 축이 이런 식으로 축이.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결국은 이제 이 점이 옮겨졌다는 거를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좌표축 있죠. 이게 x축인지 y축인 거야. 이 좌표축이 어떻게 이동했다. 요만큼 이동했다고 보는 거야. 요만큼.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다시 옮겨졌다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좋죠. 그러니까 이 y축 있지. 그러니까 이 y축이 요렇게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y축인데 이 y축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각 있죠? 이거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때요? 크기는 같지? 맞아요? 같은 만큼이 회전됐으니까 크기는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뭐는 달라? 얘는 반시계 방향이고 얘는 시계 방향이네. 방향이 다르지. 맞나요? 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쪽으로 회전시키는 그 각 있죠? 이 각 세타 프라임하고 요 각 세타는 뭐가 다를 수밖에 없다.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지.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도 저 생각할 수 있냐? 결국은 그러니까 요 식으로 이 회전 능력 P 있죠? 그러니까 이 P는 결국은 어떤 모양인 거냐면 이 좌표축 자체를 이 원래 좌표축 있지? 원래 좌표축 요 빨간색. 그러니까 요거를 그 이 주축 있죠? X축, Y축. 요렇게 회전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얘기가 맞거든. 왜냐면은 원래 좌표계가 아니라 무슨 좌표계? 바뀐 좌표계에다가 회전 행렬을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거든. 원래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 Y축 있죠? 이 Y축이 이제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요 바뀐 거에다가 이제 이 회전 행렬을 곱했더니 이 새로운 좌표축, 그러니까 원래 좌표축 요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렇게 회전된 만큼 있죠? X축이 요렇게 회전된 만큼을 세타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세타에 대한 회전각을 여기다 쓴 거라고. 그 회전 행렬만큼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온 거고, 어, 이제 좌표축이 회전되는 건 결국, 이 관계식은 y에 p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건데, 우리가 이제 직접 각을 이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반대다라고 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 내용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뭐 원리로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요령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좀 원리로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래서 결국은 그냥 변형이 되므로 뭐를 회전한 거로 생각하는 거냐면 좌표축. 좌표축을 회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표축이 회전된 만큼이 결국 이 회전 행렬에 대한 식이랑 똑같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이해를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걸로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이걸로 한번 이해를 해봐요. 이거 P 넘겨갖고 Y 있죠, Y. Y를 P 역행렬 X로 이렇게 넘길 수 있지. 물론 이제 P 역행렬은 직교행렬이니까 P 전치로 써도 되고. 이해돼요? 그러면은 원래식의 역행렬, 그러니까 회전행렬이 반대행렬이겠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행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래 좌표계 있지. 이번에 원래 좌표계를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좌표계 보는 거죠, 이 식은. 원래 좌표계에서 P의 역행렬,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거잖아. 맞아요? 원래 좌표계를 반대 방향으로 세타 프라임만큼 돌리면은 결국 뭐가 된다? 바뀐 이 새로운 좌표계 있죠? 주축형으로 바꾼 이 X축, Y축. 요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관계식 보면은 이 좌표축의 회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각으로.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관계식으로 이해도 되고 요걸로 이해도 되는 거야. 이게 반대, P가 반대 방향에 붙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좌표축을 회전한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P라는 행렬은. 자, 그래서 우리가 회전, 요것도 이제 좀 내용이 있죠. 우리 좌표축의 회전하고 이 곡선의 회전 있죠. 그러니까 좌표축의 회전, 요렇게 회전됐죠. 세타 프라임만큼. 그 다음에 곡선은 어떻게 회전되겠어요? 이 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좌표축의 회전하고 곡선의 회전은 방향이 어떻겠어요? 방향이 반대겠지. 맞아요? 이 각이 반대잖아, 지금. 그래서 이 방향이 뭐일 수밖에 없다? 반대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면 좀 외워, 그냥. 이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회전행렬 P의 그 각 있죠? 그 각은 좌표축의 회전을 나타낸다. 라고 이제 그냥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 좌표축의 회전하고 곡선의 회전은 각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뭐다? 방향이 반대다. 이렇게 좀 암기해도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회전 행렬 이러한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전 행렬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회전 행렬.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일단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자, 이렇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 맞나?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아, 이거다, 이거.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열로 이제 각 찾는데,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회전 행렬 모양이 나온다는 거 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하기 어려워요. 뭘로 해야 되냐면 다음 단에는 선형 변환 내용 있죠. 그러니까 선형 변환 내용에서 한번 하긴 할 거야. 그리고 회전 변환이라고 또 나오거든요. 선형 변환 맨 마지막에. 그때 한번 유도할 기회 있을 거니까 일단은 좀 받아들입시다. 그냥 어차피 외우기도 해야 돼. 알겠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아, 이게 결국은 그 회전 행렬이구나. 알겠죠? 이 좌표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그 회전 행렬이구나. 라고 좀 받아들이고 암기를 좀 해둡시다. 이거는 좀 중요한 행렬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회전 행렬을 우리 찾으면은 결국 뭐도 찾을 수 있냐면 이 세타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 값들을 이제 대응시켜가지고 우리 세타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회전각을 찾는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회전 행렬 잘 이해해 두시고 결국 이제 좌표 축을 회전한 각을 찾는 거다. 우리가 보통은 뭐로 생각하냐면 이 곡선이 회전됐으니까 곡선이 얼만큼 회전됐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관계식 P가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좌표 축이 회전된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지? 이 회전 행렬 P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곡선의 회전을 생각하려면 요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 반대 방향인 거잖아.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좌표축이 회전된 각으로 그냥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되죠? 그리고 문제도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좌표축이 회전된 각을 구하는 거야.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래서 좌표축의 회전인 거를 이해했으면은 우리가 그 회전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자, 그 두 가지 내용 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우리 회전행렬 P를 직접 구하는 거야. 우리 P는 저번 시간에 많이 구해봤죠. 고유 벡터를 뭘로 가는 행렬? 열로 가는 행렬이었죠. 수직으로 만들고 크기까지 1호로 만들었어야 됐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 회전행렬 P에서 우리 세타가 좌표축의 회전각이다. 아, 이 좌표축의 회전각이라는 거. 요거는 좀 외워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그 내용 생각해야 돼. 근데 그 내용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 되게 헷갈려요, 그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좌표축의 회전각이라고. 자, 그래서 회전각이고 우리 이게 여기선 요령이에요.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열 있지. 그 첫 번째 열에서 코사인 세타 1행일량 성분이 코사인 세타였죠. 회전 행렬에서.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를 뭘로 두고? 양수로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 벡터는 그 부호를 결정해 줄 수 있었잖아.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고 뭐 배꼽해도 상관없고 상관없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부호를 결정해 줄 때 맨 앞에 있는 성분 있죠. 1행 1녀 성분. 그 코사인이잖아, 그게. 그래서 그거를 양수로 잡아준다는 거야. 딱 기준이 잡혀야 좋아요. 왜냐면 부호 같은 거 안 헷갈려, 그래야. 그래서 정리를 해놓은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뭘로 두고 양수로 두고 밑에 있는 뭐에서 구해야 되냐? 밑에 있는 사인 세타 있죠? 우리 1열 봐봐. 회전행렬 P 1년이 코사인 사인이었죠? 그지? 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코사인 세타에서 우리 회전각을 구한다는 거야. 왜냐면 사인에서 구하면은 이게 예각인지 둔각인지 잘 안 나오거든. 각이 잘 안 나올 코사인에서 구하면. 그래서 사인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 각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 하나만 구하면 된다. 왜냐면은 두 번째 고유 벡터 뭐 쓸 필요 있어요? 쓸 필요 없어. 두 번째 고유 벡터는. 왜냐면 첫 번째 고유 벡터에 이미 다 들어있거든. 이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 고유 벡터 하나만 구해도 뭘 구할 수 있다? 우리 회전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쓸데없이 뭐 두 번째 고유 벡터까지 다 구할 필요 없어요. 되지? 응.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그래서 1번은 저 직구행렬 P를 이용해서 원리대로 구한 거야. 그 회전행렬 P를 이용해 갖고 모양을. 알겠죠? 원리대로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를 더 잘 알아두시긴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2번은 약간 또 부가적인 건데 이제 여러분들 좀 귀찮아하는 그 공식이 있어요, 공식. 자, 요거 1번은 이제 원리로 한 거고 자, 2번은 우리 공식이 있거든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이 세타를 그냥 다 유도해서 구해놨어. 회전행을 이용해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외워서 해도 되긴 해요. 어떤 경우에는. 자, 그래서 2분의 1에 아크탄젠트 A 빼기 C분의 2B. 자, 이렇게 돼. 외워야지 그냥.
알겠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유도를 해놓은 거니까 뭐 유도 과정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제 외우는 공식이다. 그래서 회전각을 이 행렬 있죠? 행렬이 우리 A, B, C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저 대칭 행렬이었으니까 요거 A, B, B, C. 맞아요. 2차 형식 행렬로 표현하면 요거였잖아. 여기서 나온 A, B, C 가지고 이 공식 이용해서 회전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직교 행렬 P를 안 구하고도. 왜냐면 직교 행렬 P 구하기 좀 귀찮았잖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맞아요. 막 고유치도 구해야 되고 그 고유치에 대한 고유 벡터 구해야 되고 정규화까지 해야 되고 약간 귀찮지. 근데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공식이긴 하죠. 자, 근데 이 공식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이 공식으로 다 되면 뭐 1번 원리대로 하는 건 설명 안 했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구하기 쉽긴 한데 외우면은 구하기 쉽긴 한데 약간 한계가 있다.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자, 여기 탄 밑에 나와 있죠. 우리 공식으로는 회전각의 뭐는 알 수 없냐면 이 부호는 알 수 없어. 부호.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야. 이 공식에. 부호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전각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그것까지 알려면은 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원리대로 직교행렬 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은 부호까지 나오거든. 사인 세타 부호 이제 다르게 나와요. 만약에 반대 각이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 회전각 공식으로는 아쉽게도 이 부호는 알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 부호가 만약에 반대로 나온다는 건 뭔 얘기냐? 회전각이 예를 들어 선택지가 뭐 4분의 파이 있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있어. 그러면 그걸로는 못 한다는 거야. 물론 뭐 그 두 개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 두 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뭔가 반대되는 각, 그 부호가 다른 각이 없다면은 이걸로 해도 돼. 공식으로. 알겠죠? 예를 들어 선택지가 뭐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반대되는 각이 없잖아. 그럼 얘로도 무조건 되는 거야. 어쨌든 음의 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건 선택지 보고 좀 판단해 주면 좋아요. 이걸 쓰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좀 귀찮으면은 사실 몰라도 돼. 알겠지? 이 원리도 그냥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가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1번 요 회전 행렬 이용해 갖고 그 직교 행렬 이용해서 그 세타 구하는 거 있죠? 그거를 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한번 회전과 공식도 써보고. 자, 우리 2차 곡선 요거 예제 한번 바로 볼게요. 자, 이 2차 곡선의 좌표축의 회전각과 곡선의 회전각 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형식에서 주축형으로 바꿀 때 회전각 구하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아무 말도 없으면은 그냥 회전각 구하라고 했잖아요. 좌표축의 회전각 구하라는 거야. 알겠죠? 이 좌표축의 회전각 요거는 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냥 회전각 구하라고 하면은 좌표축의 회전각 구하는 거야. 그 회전 행렬 P에서 그 세타 구하는 상황이라고. 되죠? 자, 그렇게 좀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곡선의 회전각이면은 무조건 앞에 언급을 해줘야 돼. 이거 언급 없이 곡선 회전각 구했다. 그건 억지야. 알겠죠? 우리 2차 형식에서는 이 좌표축의 회전각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회전행렬 P가 이 좌표축의 회전각으로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으면 그렇게 구하되 이제 만약에 곡선의 회전각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아까 얘랑 뭐랬지? 좌표축의 회전각이랑 뭐랬어요? 반대로 했잖아, 반대. 그러니까 요거 각 구하고 부호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얘는. 되죠? 그렇게 좀 그냥 암기해요. 그 내용 막 그림 그려서 했던 거 있죠? 그거 좀 어려웠잖아, 이야기. 그거 헷갈려, 되게.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좋고 그냥 외우는 게 좋아. 그냥 좌표축의 회전각으로 저 P로 좌표축 회전각 구하고 만약에 곡선 회전각이면 좌표축 회전각 구한 거에 음수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반대, 그 방향이 반대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좌표축의 회전각을 우리 한번 원리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원리로 구할 때는 일단 행렬 A를 구해야죠. 자, 행렬 A 뭐 워낙 많이 구해봤지? 주대각에 5, 8 쓰고 그 다음에 혼합항 마이너스 2씩 있네. 자, 이거 뭐 구해야 돼 일단? 고유치 구해야지. 자, 여기서 고유치 구합시다. 자, 고유치는 5 빼기 람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8 빼기 람다. 그럼 람다 제곱, 마이너스 13 람다. 그 다음에 40에 4 빼니까 플러스 36. 자, 따라서 람다는
4하고 9 두 개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돼. 뭐냐면 여러분들 이 4하고 9의 그 순서 있죠. 그 4를 앞에다 쓰냐 4를 뒤에다 쓰냐 그거에 따라서 뭐의 순서도 바뀌었어요. 고유 벡터의 순서도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안 정해진 거 있죠, 형태가. 이 고유치의 위치. 그런 건 다 구해봐야 돼. 근데 보통 문제들은 이 고유치 순서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고유치 순서가 안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은 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알겠죠? 4, 9, 이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고유 벡터. 자, 고유 벡터 구해보면 우리 람다 1은 4. 자, 여기에 대한 벡터 방정식 쓰면은 주대각에 못 빼서 4 빼갖고 그럼 1 마이너스이지. 얘만 써도 돼요. 자, 요 놈을 만족하는 게 2, 1이면 괜찮죠. 2, 1. 자, 근데 요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맞춰주라고 했지. 뭐를? 이제 요 내용 봐봐. 코사인 세타를 뭐로 들었어요? 양수로 들었지, 양수. 그치? 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고유 벡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실수를 해도 되니까.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를 양수로 맞춰주라 이거야. 얘를 양수. 돼요? 그래야지만 구하기가 수월해요. 그게 딱 기준을 정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양수로 잡아주고, 얘는 뭐로 해야 돼? 이제 또 크기도 나눠줘야 돼. 루트 5분의 1. 정규하까지 시켜줘야 되죠. 직경률을 만들려면. 아, 그러면은 결국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게 뭐였어요?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었지? 정규하까지 5분의 1까지 곱해주면 사인 값이 돼요. 맞아? 아, 그래서 이 고유 벡터 하나만 구해도 되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다? 루트 5분의 1이다. 이걸 만족하는 세타가 뭐야? 이거 4, 9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좌표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순서대로 하면 4x 제곱 플러스 9y 제곱 요렇게 되잖아요. 는 36. 그러니까 요렇게 뭐야 그 주축형 변형을 했을 때 그 회전각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야. 좌표 축의 회전각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세타 이거는 뭐 일반각이니까 뭐 표현은 어떻게 해줘야 돼? 만약에 세타 표현한다면 마크로 표현해야지. 일반각이니까. 되죠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전각을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요것도 해봤죠? 여기 구사로 바꿀 수도 있지. 구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4가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형태에서 저 회전각을 구하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문제는. 되죠? 자, 근데 한번 연습 삼아 좀 해볼게요. 람다 2도. 자, 9니까 주대각에 못 빼서 마이너스 4 나오지? 주대각에 9 빼면 요렇게. 자, 그러면은 x2는 뭐 나와요? 이건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예요. 자, x2는 자, 여기서는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부호 하나 반대로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 2, 1로 잡으면 되잖아. 쉽게. 그죠? 2, 1로 잡으면은 1, 2란 말이에요. 근데 부호 한쪽 마이너스여야 돼. 맞아요? 부호 한쪽 마이너스여야 만족하잖아. 그 부호를 어디다 쓰라고? 밑에다 쓰라고. 알겠어요? 이 부호를 밑에다 써야지만 얘가 뭐가 돼? 얘가 양수되잖아. 이거를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저 맨 위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양수로 잡으라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얘는 뭐 상관이 없죠. 둘 다 양수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요 놈을 뭘로? 양수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도 정규화 해야지. 자, 루트 5분의 1.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뭐가? 이 밑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뭐가 돼요? 사인 값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봅시다. 자,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얘는 부호도 이렇게 나와요.
되지? 자,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써주면 되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아크로. 이거 아크 사인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나와서 정리할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각의 부호까지 이제 구해지는 거야. 되죠? 자, 얘는 뭐 어차피 양해각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거 사구 말고 구사로 바꿨을 때 회전각. 되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구사로 바꿨을 때, 왜냐면 구가 요 앞에 있으면은 1열이 뭐예요? 그 P라는 행렬이 1열이 얘가 되잖아. x2. 그쵸? 그래서 요 놈으로 회전각을 구하는 거라고. 그럴 때는 이제 얘가 나온다는 거야. 부호 음수인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만약에 이해를 하자면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게 사실은 저번 시간 좀 나왔던 건데 기억날라나?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타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기울어졌나 뭐 요렇게 기울어졌나 그런데 그러니까 요만큼 갔는지 요만큼 갔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헷갈려.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서 해볼게요. 뭐 크게 중요한 상황 아니니까. 자, 요런 모양. 자,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회전시킬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얘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얘로.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시켰다는 건 뭐냐면 요걸로 회전시킨 거거든. 왜냐면 여기 36 나누면은 이거 3의 제곱, 2의 제곱 되니까 x축으로가 장축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가 좀 더 넓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곡선을 이런 식으로 그 주축형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이야기에 이 노란색 곡선을 이 파란색만큼 이렇게 회전시켰다. 라고 보통 이해를 하잖아. 맞죠? 아, 당연히 회전되면은 이 곡선을 갖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 곡선이 회전된 각을 생각을 한다고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 회전 행렬에서 구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 P의 위치가 Y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좌표축의 회전각이 되는 거야. 알겠죠?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원래 좌표축이 이거였죠. 원래 좌표축이 요놈, 요놈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색의 좌표축은 요 흰색 좌표축이잖아.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 노란색 좌표축이 어떻게 움직여진가 하면 요렇게 움직여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표축이 이 노란색 좌표축이 잠깐만 요렇게 예각으로 따지면 4, 9 잠깐만 얘 지금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네? 근데 요거 할 때 양수 나왔었잖아. 아, 그러면 그림을 잘못 그렸나 보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였었나 보다. 타원이. 그래야 맞지. 잠시만요. 아, 이거 나도 너무 헷갈려 이게. 할 때마다.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은 축을 어. 그러니까 이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이게 좀 확실한지 보려고. 잠깐만. 만약에 요렇게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세로로 길게. 그러면은 곡선은 요렇게 회전되는데 좌표축은 이게 x축이었다면 요렇게 되면은 요게 x축 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 돌아갔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잖아. 그 그림 잘못 그렸다. 이게 부호 음수 나오려면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아, 이거 노란색 그 타원을 잘못 그렸어. 위치를. 이게 맞아, 이게. 여기 써야 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저 확인하는 공식이 있긴 한데 뭐 거의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모양인지 요런 모양인지 있죠. 그거를 뭐 판단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곡선이 요렇게 저 축까지 그려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축을 지금 요렇게 바꾼 거였죠. 첫 번째 상황이. 자, 그러면 좀 더 잘 그렸죠.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곡선이 회전된 거 생각하면은 얘를 요렇게 회전시킨 것 같아. 맞아요? 얘를 요렇게 회전시킨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게 지금 x축 그 다음에 여기서의 x축 요렇게 잠깐만 축이 요렇게 회전됐어 반시계 헷갈려
잠깐만, 축이 얘가 이렇게 됐잖아? 어? 이상하다. 그럼 똑같은데? 곡선의 회전하고 좌표축의 회전이 반대여야 되는데. 잠시만. 곡선은 요렇게 회전됐고 좌표축도 같이 회전된 모양 같네. 잠시만요. 곡선 회전, 좌표축 회전. 그러니까 원래 곡선이 일단은 이게 맞나? 확실히? 음, 똑같이 회전됐는데? 그쵸? 이상하다. 아닌데. 요렇게 회전되면은 곡선이 회전된 거랑 좌표축이 회전된 거랑 구별이 안 되네. 이게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 잠시만요. 뭐지? 그림에서 좀 문제네, 이게. 음, 곡선은 요렇게 회전이 됐고 좌표축은 원래 게 요렇게 회전이 됐는데 똑같은데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좌표축이 회전한가? 좌표축의 회전각. 좌표축 회전각. 음, 이상하다. 이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36 나누면은 X쪽이 긴 게 맞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어도 이렇게 됐으면은 축이 이 상황도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했더라? 좌표축 그러니까 원래 거로 생각하면 안 되지. 원래 이게 X축 개념이었으니까 요 놈을 요렇게 해전. 그 그림으로 보면 방향이 똑같은 것 같지?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좌표축의 회전각이랑 곡선의 회전각이랑 방향이 반대 같은데? 그 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게 둔각으로 생각하면 좀 힘든 게 다 예각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이런 회전각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네. 어. 처음 그래프가 이게. 음. 근데 얘도 이게 곡선이 회전된 각은 시계 방향이죠. 근데 좌표축도 같이 회전된 모양인 것 같은데. 좌표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이 바뀐 좌표계를 얘로 회전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회전각 이거잖아.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 거. 그럼 곡선도 똑같이 회전된 거 아닌가? 이게? 응, 응. 원래 있던 축이, 원래 있던 축이 요렇게? 응. 흰색 축이 요게 x, y 축. 아, 흰색 축이 원래 게? 이게 주축화. 근데 얘가 원래 게 아니에요. 이 흰색이. 이 흰색이 원래 게 아니라 이 노란색이 원래 거였는데 축이.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이 원래 거였잖아. 요 놈이. 그래서 이게 주축이 뭐야 x축, y축이 아니니까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축이 요렇게 회전됐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일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거잖아. 원래 축. 그러니까 원래 축을 이 x축으로 만드는 과정 있죠. 응. 응. 어, 그래, 일단은 곡선이 회전된 건 요게 맞는데, 좌표축이 회전된 거를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 그게 맞아. 뭐,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 아,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거. 내용이. 아, 이게 생각이 잘 안 났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림이 이게 맞았어요. 처음 게. 그래야지만, 뭐야, 곡선이 회전된 게, 이게 시계방향, 이게 시계방향이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맞다. 아까 그림이 맞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해 온 줄 알았는데 이게 맞았네.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축이 이제 요런 축이었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네. 이 축을 자체를 회전시켰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곡선의 회전각 있죠. 곡선의 회전각은 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보면 편하잖아. 이게 곡선의 회전각. 이건 시계 방향이니까 음수 나오죠, 각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아 잠깐만. 얘가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얘로 돌렸으니까 양수 나와야 되는데? 그림이 그림이 아까 그림이 맞나? 아, 진짜 너무 헷갈리네. 잠시만. 이건가? 아, 이게 내가 아까 정리할 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얘가 이렇게 됐잖아, 지금. 가로로 이렇게. 그러면 곡선이 이렇게 회전된 거니까 이거는 반시계니까 양수가 맞죠. 그 다음에 좌표축 회전각은 원래 좌표축을 이렇게 돌린 거니까
잠깐만, 얘를 이렇게 돌린 거니까 시계 방향. 어, 어, 잠깐만. 얘가 지금 좌표축을 잠깐만. 좌표축을 이렇게 회전시킨 거니까 반대긴 해. 아, 그치. 얘가 음수 나오는 거 맞지? 그치. 얘가 양수 나오고. 아, 이 그림이 맞아요. 아, 또 잘못 생각했어. 의심했어, 또. 이게 맞아, 이게. 맨 처음 했던 게. 응. 자, 그래서 확실히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곡선의 회전각은 이제 시계방이니까 음수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좌표축 회전각은, 그러니까 어떻게 회전시킨 거냐면, 이 원래 좌표축이 이거였어. 맞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원래 이 노란색 좌표축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헷갈렸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좌표계가 여기 x, y 좌표계면은 이게 원래 게 맞지. 이게 원래 x축, y축이잖아. 그러니까 이놈 원래 x축, y축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지만 이 노란색 그 곡선이 이제 주축형이 되는 거잖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흰색 좌표계 x축 있죠? 요 놈을 요렇게 돌려서 이걸 주축형으로 만든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아, 나는 자꾸 이제 요거를 요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왜 좌표축 회전각이랑 곡선의 회전각 똑같지? 계속 이 생각을 했던 거야. 알겠죠? 미안해요. 자,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원래 좌표축을 요렇게 회전시킨 거다. 자,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요게, 그러니까 요 놈이 좌표축의 회전각이 돼요.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러면 이제 왜 반대인지 이해되죠? 그지? 곡선의 회전은 이렇게 돌아갔는데 좌표축 회전은 이렇게 돌아갔잖아. 이해되죠? 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그러니까 주축형으로 얘를 만들었을 때 우리 좌표축의 회전각은 어떻게 됐어요? 얘가 나왔었지, 얘가? 아크 사인 루트 5분의 1? 맞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좌표축의 회전각은 요거와 좌표축의 회전각이 얘 나왔었고, 그 다음 곡선의 회전각이 요 각이랑 반대인 거 있죠? 마이너스 붙인 거. 아, 그래서 그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4x 제곱 플러스 9y 제곱은 36을 으로 바꿨으면은 이 회전각 세타는 아크사인 루트 5분의 1이고, 그 다음 세타 프라임 있죠? 이 회전각을 세타 프라임으로 할게요, 얘를. 자, 곡선의 회전각은 요거랑 반대인 거 있죠, 부. 요렇게 이제 쓰면 되는 거야. 되죠? 자, 이 그림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요렇게 회전시킨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게 얘였는데, 자, 원래 게 그러니까 이 좌표축으로 바꾸는 거죠. 원래 흰색을 요걸로 바꾸는 거예요. 자, 요 놈을 얘로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했던 거죠. 람다 2를 맨 앞에다 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죠. 9x 제곱 플러스 4y 제곱은 36. 그러니까 얘로 바꿨을 때는 이제 이 두 번째에서 했던 요게 나오지. 그러니까 이 x2를 이제 1 열에 둬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확실히 부호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 자, 그러면 회전된 만큼이 곡선의 회전은 요렇게 돌아갔죠? 맞아요? 곡선의 회전각은 양수야. 그치? 반식의 방향이니까. 근데 좌표축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흰색 좌표축을 어떻게 바꿔야지만 흰색 좌표축을 요렇게 바꿔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흰색 좌표축을 요렇게 바꿔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 축이랑 일치하게 되지? 왜냐면 이게 단축 부분에 있었잖아, X축이. 그러니까 X축을 이 빨간색에서 이 노란색의 단축인 요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노란색으로 만들었을 때 이 노란 부분이 뭐가 돼요? 주축형이 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곡선의 회전각이고 요렇게 돌린 게 좌표축 회전각이다. 얘가 곡선, 얘가 좌표축. 회전각 반대지.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상황. 얘는 첫 번째 상황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고유치에 뭐가 먼저 써 있는지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이해하는 사항은 그닥 많진 않은데 왜 그 좌표축의 회전각하고 곡선의 회전각이 반대인지를 좀 설명을 한 거야. 알겠죠? 그냥 외워도 되긴 하지만. 근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문제가 페이지 238쪽 21번이에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 보면서.